안녕하세요. 오박사의 마음약방의 오박사 오미영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평생 겪는 고민, 입냄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아니, 내가 하루 3번 양치도 하고 치실도 쓰는데 왜 자꾸 냄새가 날까? 고개가 끄덕여지셨다면 오늘 영상이 딱 필요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시잖아요. 그때 그 시원한 느낌 참 좋죠. 입안이 화하고 개운해지는 그 느낌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 상쾌함 사실은 향이에요. 치약 속에 들어있는 민트 향이 잠깐 냄새를 덮어주는 거예요. 마치 방향제처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2~3시간만 지나면 또 올라와요. 그 불편한 냄새가 다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양치를 제대로 안 했나? 좀 더 세게 닦아야겠네. 그래서 더 세게, 더 오래 닦으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세게 닦으면 잇몸이 상해요. 이도 시리고요. 심지어 혀 표면도 상처가 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세균이 더 살기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상처난 곳에 세균이 더 잘 붙거든요. 결국 치약은 화장품 같은 거예요. 겉으로 향을 입혀서 잠깐 덮어주는 역할일 뿐이지 냄새의 진짜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럼 진짜 원인이 뭘까요? 많은 경우에요. 입안이 마른 상태, 즉 침이 부족한 데서 시작돼요. 침이 정말 중요해요. 침은 우리 몸이 만든 천연 구강청결제거든요. 침이 충분하면 세균이 마음대로 늘어나지 못해요. 침이 계속 씻어내 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나이가 들수록 침샘 기능이 떨어져요. 또 고혈압 약, 당뇨약 같은 걸 오래 드시면 부작용으로 입이 마를 수가 있어요. 입이 마르면요. 세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세균들이 입안에 있는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황화수소 같은 냄새 물질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썩은 계란 냄새 같은 게 올라오는 거예요. 저도 진료실에서 많이 봐요. 선생님, 저 하루에 3번씩 양치하는데 왜 계속 냄새가 나요? 하시는 분들이요. 그분들 입안 보면 침이 적어요. 입안이 건조하고 혀에는 하얀 이물질이 두껍게 껴있고요.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이에요. 핵심만 3가지 기억하세요. 첫째, 침 부족으로 인한 구강 건조. 둘째, 혀에 낀 설태. 셋째, 잇몸 틈이랑 임플란트나 틀니 같은 보철 주변이에요. 이 3가지가 냄새의 90%를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치약을 더 좋은 걸로 바꾼다고, 더 세게 닦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원인을 건드려야 해요. 다음 챕터에서는 이 3가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진료실에서 수십 년간 환자분들 보면서 가장 많이 확인한 게 3가지예요. 이 3가지만 제대로 잡아둬요. 대부분의 분들이요. 선생님, 오늘은 진짜 다르네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침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예요. 밤에 주무실 때 특히 입이 마르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바짝바짝 말라 있고요. 특히 입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은 더 심해요. 코가 막혀서 어쩔 수 없이 입으로 숨 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침이 줄면 어떻게 되냐면요. 세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밤새 입안이 건조한 상태로 있으면 세균들이 마음껏 활동하면서 냄새 물질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입냄새가 유난히 강한 거예요. 이거 누구나 경험하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본인도 느껴질 정도로 냄새가 나는 거요. 약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고혈압 약, 당뇨약, 우울증 약 같은 거요. 이런 약들이 부작용으로 침 분비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양치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침이 부족하니까요. 두 번째는 혀 표면에 낀 설태예요. 거울 보시면서 혀를 내밀어 보세요. 하얗게 낀 거 보이시죠? 그게 바로 설태예요. 세균이랑 음식 찌꺼기가 혀 표면에 쌓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치아만 닦으세요. 그런데 혀를 안 닦으면요. 냄새 공장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특히 혀 중간부터 뒤쪽 목구멍 쪽으로 가는 부분이 문제예요. 거기가 설태가 제일 많이 쌓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냄새가 훅 올라오는 거예요. 대화할 때, 하품할 때, 그때 그 냄새가 나가는 거죠. 저도 환자분들한테 혀 보여달라고 하면요. 아이고, 이게 뭐예요? 하시면서 놀라세요. 본인은 몰랐는데 혀에 두껍게 껴있는 거예요. 그걸 닦아내기만 해도 냄새가 확 줄어들어요. 세 번째는 잇몸과 치아 사이, 그리고 보철물 주변이에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잇몸이 내려가요. 그러면서 치아 사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딱 붙어 있던 게 이제는 틈이 생기는 거죠. 그 틈에 음식물이 끼어요. 고기 먹고 나면 치아 사이에 끼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이쑤시개로 빼내야 하는 그거요. 그 틈에서 세균이 오래 머물면서 냄새를 만들어내요. 양치만으로는 그 틈까지 안 닦이거든요. 칫솔 털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치실이나 치간 칫솔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임플란트 하신 분, 브릿지 하신 분, 틀니 하신 분들 많으시죠? 이것도 관리가 조금만 소홀해지면 냄새의 근원이 돼요. 임플란트 주변, 브릿지 밑부분, 틀니랑 잇몸 사이에 음식물이 끼고 세균이 쌓이면 거기서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요, 위산 역류 있으신 분들, 만성 소화불량 있으신 분들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위에서 올라오는 냄새까지 더해지니까요. 약 부작용으로 입이 마르는 것까지 겹치면 양치만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문제는 여러분이 양치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칫솔질을 덜 해서도 아니고요. 몸의 변화 때문이에요. 침이 줄어들고 혀에 설태가 쌓이고 잇몸이 내려가고 보철물이 생기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해요. 그래서 다음 챕터에서는요. 치약만 쓰지 말고 이걸 더해보자는 거예요.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천연 재료로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실전이에요. 치약을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치약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천연 항균력이 있는 재료를 생활 루틴에 더해보자는 거예요. 바로 녹차입니다. 녹차요? 마시는 그 녹차요? 네, 맞아요. 여러분 집에 있는 바로 그 녹차예요. 녹차 속에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정말 좋아요. 냄새 만드는 세균의 성장을 억제해주고요. 이미 생긴 냄새 물질을 중화시켜줘요. 동시에 입안 점막을 편안하게 하고 침 분비도 도와줍니다. 중요한 건요, 마시는 것보다 입안에 직접 쓰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마시면 목으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입안에 직접 쓰면 문제가 있는 그 부위에 바로 닿는 거예요. 혀에도 닿고, 잇몸에도 닿고, 치아 사이에도 닿고요. 방법은 아주 쉬워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녹차 루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먼저 준비하는 방법이에요. 가능하면 신선한 녹차를 쓰세요. 잎차든 티백이든 상관없어요. 집에 있는 거 쓰시면 돼요. 70도에서 80도 정도 되는 따뜻한 물 200ml예요. 종이컵 하나 정도 분량이죠. 거기에 잎차면 작은 스푼으로 2스푼, 티백이면 2개 넣으세요. 그리고 5분 정도 진하게 우려요. 평소 마실 때보다 좀 더 진하게요. 그 다음에 미지근하게 식혀두세요.
너무 뜨거우면 입안 데이고 너무 차가우면 자극이 되니까요. 입안은 민감하거든요. 자,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치약 대신 쓰셔도 되고요. 치약이랑 번갈아 가면서 쓰셔도 돼요. 칫솔에 녹차물을 묻혀서요. 치아하고 잇몸 라인을 부드럽게 닦으세요. 세게 문지르는 게 아니에요. 부드럽게요. 그 다음에 혀 표면을 쓸어내듯이 닦아주세요. 이것도 부드럽게요. 특히 혀 중간에서 뒤쪽, 거기가 핵심이에요. 거기를 쓸어내듯이 닦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남은 녹차물을 입에 머금으세요. 30초에서 1분 정도 가글하는 거예요. 입안 구석구석 헹구듯이요. 그 다음에 꼭 뱉어내세요. 삼키지 마시고요. 필요하면 맑은 물로 한 번 더 가볍게 헹구시면 돼요. 얼마나 자주 하냐고요? 하루 2회가 가장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번, 그리고 잠자기 전에 한 번. 이 두 번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밤에 세균이 제일 많이 늘어나거든요. 점심때는요, 티백 하나 챙겨가지고 다니시면 좋아요. 화장실에서 녹차물로 가글만 해도 큰 도움 돼요. 식사 후에 한번 헹궈주는 거예요. 주의하실 점도 말씀드릴게요. 너무 진하게 우리면 카페인 때문에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진하게요. 그리고 공복에 바로 하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 물 한두 모금 먼저 드신 다음에 시작하세요. 신장질환이나 심장질환 있으신 분들, 특정 약물 드시는 분들은 개인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는 게 좋아요. 녹차가 약이랑 상호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아주 드물게요. 치아 착색이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일반 치약으로 관리해 주시면 돼요. 착색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녹차는요, 향으로 가리는 게 아니에요. 세균의 뿌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세균이 늘어나는 걸 막고 냄새 물질 자체를 중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효과가 오래 가요. 여러분, 집에 녹차 있으시죠? 오늘 저녁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3일만 해보시면 느껴지실 거예요. 아침 입냄새가 달라졌네? 이렇게요. 다음 챕터에서는 녹차 루틴이랑 같이 하면 더 좋은 5가지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자, 녹차만으로 끝내지 마세요. 생활 습관까지 묶으면 효과가 훨씬 커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드리는 5포인트 루틴이에요. 종이에 적으셔도 좋고요. 냉장고에 붙여놔도 좋아요. 하나하나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수분이랑 코 호흡이에요. 물 드시는 거요. 정말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드세요. 미지근한 물로요. 밤새 말랐던 입안이 촉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 사이사이에도 한두 모금씩 자주 드세요. 벌컥벌컥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침 분비를 도와줘요. 그리고 코 호흡이요. 입 벌리고 주무시면 아침 냄새가 정말 심해져요. 코가 막혀서 어쩔 수 없이 입으로 숨 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베개 각도를 조절해 보세요. 머리를 좀 높게 하면 코가 덜 막혀요. 비염 있으시면 가벼운 관리라도 해보시고요. 이비인후과에서 스프레이 하나만 처방받아도 도움돼요. 두 번째는 혀 케어예요. 근데 부드럽게 하셔야 해요. 혀 클리너 있으면 좋고요. 없으면 부드러운 칫솔 쓰세요. 혀를 쓸어내듯이 5번에서 6번 정도만 닦으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안 돼요. 혀 표면이 상처나면 오히려 세균이 더 붙어요. 혀 앞쪽보다는 중간에서 뒤쪽을 신경 쓰세요. 거기가 설태가 제일 많이 쌓이거든요. 거울 보시면서 하시면 좋아요. 처음엔 좀 낯설어도 이틀만 하면 익숙해져요. 세 번째, 잇몸 라인하고 보철 주변 집중 관리예요. 치실이나 치간 칫솔 매일 한 번은 쓰세요.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하시면 좋아요. 치아 사이 틈에 낀 음식물 찌꺼기, 그거 빼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칫솔만으로는 절대 안 빠져요. 임플란트 하신 분, 브릿지 하신 분들은 전용 브러쉬 하나 장만하세요. 약국에 가면 다 있어요. 임플란트 주변, 브릿지 밑부분을 꼼꼼히 닦아주세요. 틀니 쓰시는 분들은 꼭 취침 전에 분리하세요. 미온수로 세척하고요. 전용 세정제 있으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건조하게 보관하세요. 물에 담가두지 마시고요.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음식 습관이에요. 양파, 마늘 드시면 냄새가 오래 돌아요. 중요한 모임 있는 날, 전날이나 당일에는 피하세요. 유제품, 특히 치즈 같은 거요. 맛있긴 한데 먹고 나서 오래 방치하면 냄새가 진해질 수 있어요. 대신 뭘 드시면 좋으냐면요. 생야채요. 상추, 깻잎, 오이 같은 거요. 사과도 좋고요. 샐러리도 좋아요. 이런 음식들은 씹으면서 입안을 물리적으로 닦아주는 역할을 해요. 자연스럽게 치아 표면이랑 혀를 문질러 주는 거예요. 식후에 사과 한 조각 드시는 것만으로도 도움돼요. 입안이 깨끗해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다섯 번째, 모임 전 3분 응급 루틴이에요. 친구들 만나기 전, 손주들 만나기 전, 이럴 때 쓰는 거예요. 3분이면 돼요. 먼저 따뜻한 물로 20초 헹구세요. 입안을 촉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녹차물로 40초 가글하세요. 티백 하나 가지고 다니시면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혀를 2번에서 3번 쓸어주세요. 그리고 코로 숨쉬기를 5번 정도 천천히 해보세요.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자신감이 달라져요. 이 5가지 포인트요. 수분여 잇몸 음식 응급 루틴. 이거 메모해 두시고 매일 체크해 보세요. 처음엔 좀 번거로워 보여도요. 일주일만 하시면 습관이 돼요. 그리고 효과를 느끼시면 안 하고는 못 배기실 거예요. 자, 마지막 챕터에서는요. 7일 로드맵을 드릴게요. 달력에 표시하면서 하나하나 따라오시면 돼요. 일주일 후에 여러분 이 냄새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7일 로드맵을 드릴게요. 달력 꺼내시고요. 체크하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면 일주일 후에 분명히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1일째, 2일째는 건조부터 잡자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드세요. 그 다음 바로 녹차 루틴 시작하시고요. 점심 때는 티백 하나로 가글만 하세요. 식사 후에 화장실 가서 30초면 돼요. 저녁엔 잇몸 라인하고 혀를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이틀 동안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아침 냄새가 좀 줄어들었나? 이거 느껴지시는지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 느낌이 어제랑 다른가? 이걸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3일째, 4일째는 틈새 청소 습관화예요. 이제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하루 한 번 고정으로 쓰세요. 저녁에 잠자기 전이 좋아요. 처음엔 좀 불편해도 해보세요. 치아 사이에서 뭔가 나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내가 양치를 열심히 해도 여기까진 안 닦였구나. 이걸 아실 거예요. 임플란트나 틀니, 주변은 전용 브러쉬로 1분만 신경 쓰세요. 그냥 칫솔로는 안 되거든요. 전용 브러쉬가 구석구석 들어가요. 체감 포인트는요. 식후에 텁텁한 느낌이 덜한지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뭔가 개운한데? 이런 느낌 드시면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5일째, 6일째는 음식과 수분이에요. 중요한 모임 있으면 전날하고 당일에 냄새 강한 음식 줄여보세요. 마늘, 양파 이런 거요. 그리고 물이랑 차로 계속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세요. 체감 포인트는요.
대화할 때 상대방 반응이에요. 예전엔 대화하다가 상대방이 고개를 살짝 돌리거나 그랬잖아요. 그런 눈치가 줄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본인도 느껴지고 상대방 반응도 달라져요. 7일째 점검하고 미세 조정하는 날이에요. 일주일 동안 해보셨으니까 이제 점검해 보세요. 아침 루틴, 저녁 루틴 하는데 실제로 몇 분 걸리는지 재보세요. 생각보다 오래 안 걸려요. 5분이면 충분해요. 불편했던 부분 있으면 조절하세요. 예를 들어 혀 닦을 때 구역감이 너무 심하시면 처음엔 혀 앞쪽만 닦으세요. 그러다가 조금씩 뒤로 가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성공 경험을 일기처럼 한 줄 적어보세요. 노트에다가요. 아니면 핸드폰 메모장에라도요. 오늘 손주가 옆에 바싹 붙어와도 마음이 편했다. 배우자가 오늘 웬일이야 상쾌하네라고 했다. 친구 만났는데 예전처럼 신경 안 쓰였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요. 여러분한테 얼마나 큰 자신감을 줄지 몰라요. 여러분, 입냄새는 나이 들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 뭐 하시면서 포기하세요. 아니에요.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문제는 잘못된 방법으로 열심히 하는 거였어요. 세게 닦고 치약만 믿고 근본 원인은 안 건드리고요. 이제는 다릅니다. 침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혀를 부드럽게 관리하고 틈새를 신경 쓰고 녹차 같은 천연 재료를 더하는 거예요. 이 간단한 것들이 여러분 삶을 바꿔놓을 거예요. 손주들한테 마음 편히 다가가세요. 배우자하고 가까이 앉아서 TV 보세요. 친구들 만날 때 움츠러들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요. 일주일이면 됩니다. 일주일만 이 루틴대로 따라와 보세요. 한 달 후엔 여러분 이 냄새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때 가족들이 뭐라고 할지 벌써 기대되지 않으세요? 자,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응원합니다. 여러분, 입냄새는 위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감, 대화, 관계, 마음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치약만으로는 못 풀었던 숙제를 우리는 생활 루틴으로 풀 수 있습니다. 복잡한 장비도 비싼 제품도 필요 없습니다. 따뜻한 물, 녹차 그리고 습관.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부터 작게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마음을 바꿉니다. 오박사의 마음약방 오늘도 마음이 아픈 당신께 따뜻한 위로를 처방합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해 주시고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